그 전에 덴마크에서 오신 김윤 씨의 행복 배달 프로젝트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고2들이 올해 유럽 여행을 하면서 덴마크에서 만난 인연으로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호떡을 판매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단순히 호떡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음식을 알리고 익숙한 우리 음식으로 낯선 타지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네,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습니다. 덴마크에서 오신 김희욱 씨를 소개합니다. 방송 꺼주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멋진 이거 노래 꺼주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온세비 학교 아이들과 덴마크에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저는 덴마크에서 이제 호떡을 팔면서 너무 떨리네요. 호떡을 팔면서 이제 한국의 행복을 전달한 행복 배달 프로젝트라는 이제 명을 갖고서 이제 행복 배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한국이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해서 많은 학생들도 그 학업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하고 왔는데 오늘 공연을 보고 나서 제가 준비했던 모든 그 내용들이 좀 무산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노는 모습과 그리고 여기 와 계신 부모님들을 보고 나니까 저는 행복을 배달하려고 하는데 이미 학생들이 다 행복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던 모든 내용이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 제가 덴마크에서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된 이유는요. 그 길거리에서 그 사물놀이를 이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에 너무 매료가 돼서 가봤더니 친구들이 되게 용기 있게 거리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그 공연이 불법입니다. 왜냐면 허가를 받고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걸 다 어기고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 용기가 또 났었고 또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들은 노르웨이로 다음날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덴마크라는 나라에서 김치를 알리기 위해서 김치 축제를 학생들끼리 이제 주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외교 후원을 받아서 3회째 있었던 행사가 친구들이 왔었던 날 일주일 뒤에 열리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꼭 한번 초대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장 선생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친구들이 이제 노르웨이로 올라간다고 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그러면 내일 떠나니까 혹시 호떡 가게 와서 호떡이나 하나 먹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데 친구들이 다 호떡 가게 찾아왔습니다. 호떡 가게 찾아와서 이제 제가 파는 호떡은요 부산 씨앗호떡을 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초로 부산의 씨앗호떡을 덴마크로 가져가서 열심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와서 호떡을 먹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호떡이 아니라 뭐 김치 호떡, 불고기 호떡, 치즈 호떡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먹고선 이제 노르웨이로 올라갔다가 교장 선생님과 함께 다시 덴마크로 넘어오셔서 한 1000명 정도 넘는 덴마크 관객들 앞에서 친구들이 멋지게 또 공연했었고 또 그런 모습들이 덴마크 언론에도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한 인연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공연한다고 해서 덴마크에서 16시간을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다음 이제 후배 친구들이 또 덴마크에 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또 저희가 또 멋진 김치 축제를 열고 그때 같이 협업을 해서 한국의 소리와 한국의 맛과 한국의 문화를 알림으로써 한국의 기상을 높이는데 조금 멋진 계획들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친구들이요 후배가 간데 후배들 호떡집에 가면 안 된대요. 걔네들 2개씩 3개씩 먹기 때문에 저희가 호떡 하나가 얼마냐면요 무려 8,000원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8,000원 팔고 있지만 그게 가장 낮은 가격이고요. 네, 저희 호떡을 파는 것은 단순히 이제 한국의 음식만을 알리기 위한 것은 아니고 저희 호떡 한 명 한 명 사 먹은 고객들이 저희한테는 귀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행복도 지수가 꼴찌에서 두 번째인 나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한국에 전달해 볼 수 있을까 해서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호떡 장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신데요. 열심히 공부시켜놨더니 호떡 장사한다 보니까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저 비밀로 하고 2년 동안 몰래 준비를 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다큐공감이라는 방송에 한번 나간 이후에 저희 부모님 걸 보시고선 직접 보신 것도 아니고 딱 친구분, 지인분 통해서 야, 네 아들 거기서 호떡 팔고 있다더라.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소식들은 이제 쌓아두고 있다가 다행히 저희가 하고 있었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먹은 고객들로부터 이 나라 사람들 왜 행복한지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너희가 왜 행복한지, 왜 나라가 잘 사는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국의 많은 이제 신문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덴마크란 나라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그래 행복한 나라임에도 불구하지만 거기도 길거리 노숙자가 있고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떡을 팔아서 그것의 일부 수익금을 이제 노숙자 카페에다 항상 배달하면서 한국을 또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없어서 제가 빨리 좀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았던 거는요. 제가 한국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을 때 행복은 어떤 거였냐면요. 소유로부터 오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됐고 부모님이 돈이 많아야 됐고 그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거기서부터 행복이 온다 그렇게 믿고선 열심히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또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결국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로 넘어간 순간부터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기준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덴마크 나라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서로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직업의 귀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목소리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평생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걸 느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소식들을 한국에 전달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봤었던 아이들은 제가 생각했던 친구들이 아니었고 되게 자기 목소리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는 모습을 보고서 많이 제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아마 오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부분은 근데 제가 준비를 많이 안 해와서 그 프레젠테이션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자료가 그 방송이 좀 나오지가 않아서 좀 준비가 미흡한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와 계신 부모님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이런 기준 때문에 되게 많은 부담감을 느끼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이 아마 한국에서는 아마 제일 행복하게 아마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제 경험을 토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가장 행복할 때는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부모님이 행복이라는 것을 아마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세대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통해서 아마 이 행복의 씨앗들이 아마 한국에 많이 퍼져나가지 않을까 하니까 제가 스스로도 반성을 하게 되었고 제가 덴마크에서 팔고 있는 이런 제가 씨앗호떡을 파는 이유가요. 그 씨앗호떡을 사 먹으신 손님 하나하나 이야기들이 한국에 퍼져서 한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아마 제가 죽기도 전에 그렇게 되기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아마 그런 시간이 더 빠르게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학생들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왜 호떡 장사를 시작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교육비 4년 동안의 대학교 등록금을 부모님께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지원금을 그 교육비를 제가 갚아야 되는 그런 계약서가 맺어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사이에 모자 노동 계약서라고 해서 그게 언제 생겼냐면은 학교에서 열심히 시킨 대로 공부를 했더니 제가 연세대학교를 딱 붙고 나서 학교에서는 경상을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학교를 붙자마자 저한테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시키셨는데요.
열심히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하루 1000개를 만드니까 32만 원이 수중에 주어졌습니다. 그 32만 원을 갖고 집에 돌아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맥도날드에 전화를 해본 다음에 그걸 알아내신 거예요, 월급 날짜를.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10월 17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야, 니 오늘 월급 받았다더라. 네가 받은 월급에 17일이니까 17%를 떼서 신문 넣는 조그만 구멍에다가 넣으면 문을 열어주겠다. 저는 이 우리 엄마가 맞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2만 원에 17%는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 떼서 넣었더니 문을 열어주셨고, 문을 열어주시니까 집에 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책상에 올라갔더니 책상에 종이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5글자로 모자 노동 계약서. 네가 앞으로 대학교를 가면 4년 동안 학비 다 누가 내줄 거냐? 당연히 엄마 내주는 거 아니니까 당연한 건 없다. 네가 앞으로 대학교를 가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의 17%는 나한테 헌납을 하거라. 이 모자 노동 계약서는 너가 첫 직장을 갖는 순간 파기가 된다. 도장 찍을 거냐 안 찍을 거냐? 당연히 도장 찍어서 학비를 그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을 받았는데 덴마크로 이제 석사 유학을 가니까 돈이 없어서 진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이런 캔 하나 주셔서 팔고 모든 글을 덴마크 모든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회사를 찾아가서 잡지를 사서 잡지에 기고를 해서 그렇게 생활비를 모았습니다. 그것도 돈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마이크를 잡고선 한국에서 덴마크 오시는 분들에게 가이드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덴마크 이 소식을 한국에 전달하기 위해서 호떡 장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한 5년 정도 돈 모아서 다 붙이니까 모든 학비는 다 갚았는데 아직까지도 돈을 또 내고 있는데 지금은 무려 18%를 내고 있습니다. 이 18%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가이드를 하고서 가이드가 끝났는데 그 부모님들 카카오톡 쓰시죠? 저희 부모님 2G 폰만을 고집하시다가 3G 폰을 구입을 하셨는데 3G 폰 구입하면은 제일 위에 새로운 친구 등록에 새로운 사람이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중마고 같은 친구들한테 항상 일 끝나면은 야, 니네 잘 살고 있냐? 직장 잘 다니냐? 상사가 구박을 주지 않았냐? 이런 거 물어보다가 저희는 좀 상스럽게 미친 놈아 뭐하냐도 아니고 5명끼리 미친년아 뭐하냐?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저는 미친년아 뭐하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이 제 친구가 아니라 저희 엄마였어요. 아주 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혼자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카카오톡 설치를 하고 제일 먼저 받은 문자가 아들한테 미친년아 뭐하냐. 근데 그때가 또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게 저희 아버지가 실내 골프 연습 하신다고 밥상 다 차렸는데 밥상 안 드시고 골프티를 휘둘리시다가 밥상에 뒤집힐 찰나였습니다. 미친년아 뭐하냐를 받고 저희 어머니가 5초 만에 답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장을 하셨냐면은 이거 녹화 아니죠? 저희 어머니께서 개 쌍놈의 새끼야, 네 애비가 이렇게 밥하고 있다 미친놈아 이렇게 보냈어요. 저희 어머니 욕 안 하시는데 저한테 욕 받으시고 바로 욕으로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드려야 될까요? 하니까 어머니가 18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화가 많이 나셨구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18%의 의미가 17%에서 18% 올라갔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팔고 있는 호떡의 18%도 지금 어머니께 들어가고 있고,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은 덴마크를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시냐고 물어보니까 네가 붙인 돈이 학비는 다 갚았는데 아직 유럽 여행 경비가 한 사람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게 아직 안 모아졌대요. 빨리 열심히 팔아서 부모님을 부르거나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부모님이 친엄마가 아니라는 생각을 3번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혈액형 조사를 했는데 제가 부모님 피에서 나올 수 없는 피인 거예요. 다리에서 주워왔단 말이 진짜 보내 산부인과 갔는데 산부인과 선생님이 너가 아들 맞다고 해서 친정하게 됐고, 두 번째는 중학교 때 여러분 아마 그 브랜드 옷 많이 입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다 그때 교복을 입고 다녔었는데 그 빈폴이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빈폴 그 교육비에 대한 투자는 있었지만 그 옷에 대한 투자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학원비를 떼까서 빈폴을 사서 집에 갔는데 그게 발칵이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가위로 빈폴이 다 찢겨갖고선 빨개 벗은 채로 집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제발 자전거 있는 부분만 자르지 말라 했더니 자전거 바퀴까지 잘라서 집에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또 갈 데가 없으니까 저는 빨개 벗은 채로 산부인과에 또 달려갔죠. 근데 산부인과 의사가 정년퇴임으로서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제가 친자 확인이 안 됐었던 데였고, 세 번째가 모자 노동 계약서 만들었던 데인데요. 제가 외동아들입니다. 외동아들이기도 하고
부모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게 키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다 지나고 나니까 부모님이 돈을 안 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다양한 경험의 주인들이 지금의 일을 하게 되었고 지금 한국에서 있었을 때는 솔직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누가 강요하는 행복을 제가 그 틀에 맞춰서 찾아갔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물론 부모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고 살 수도 있고 지금 덴마크에서 혼자 시작했던 일이 지금은 한국에서 온 학생들한테 4명한테 일자리를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또 5명이 같이 함께 행복을 배달하다 보니까 행복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한국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래서 보통 이런 말 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드는 것은 보통 좋은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좋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지금 좋은 부모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아마 제가 좋은 자식이 된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안학교에서 본 아이들의 모습은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 좋은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앞에 계신 부모님들이 좋은 부모님이 되시지 않았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서 교육받은 많은 친구들이 거꾸로 이 한국의 기상을 덴마크에도 나중에 알릴 수 있는 길이 생기고 저도 앞으로 덴마크에서 열심히 행복을 배달해서 한국이 덴마크보다 더 행복한 나라가 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할 게 있는데요. 1월 1일 날 아이들이 저희 찾아왔을 때는요, 저희가 자전거장 호떡을 팔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친구들이 떠나고 한 달 뒤에 조그만 점포가 생겼어요. 그 점포를 또 취재를 하러 오셨던 그 취재팀이 KBS였는데요. 그 KBS의 청년만세라고 해서 청년이 만드는 세상 그런 주제로 1월 1일 날 KBS TV 10시에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행복을 배달하는지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김인욱 씨가 행복 배달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이번 매점체 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예,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이번에는 정말로 같이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점체가 이제 매점체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매점체 끝날 때까지 그 시공간에서 항상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이 시간이 그냥 이 우정과 연대 그리고 따뜻한 공감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늘 바라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 맞죠? 네. 제가 여기 올라오는 이유는 2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매점체 준비를 하느라 수고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 같이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늘 우리 아이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잘 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매점체 기간을 빌어서 제가 1년 동안 수고해주신 선생님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른 다음에 다 같이 이렇게 박수로 감사를 표하고 마지막 공연을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쭉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영란 선생님, 김은영, 권인근, 박은영 선생님, 박은주, 남은주, 강윤지, 김정희 선생님, 조민정, 최강복, 최부숙, 송혜근 선생님, 김진아, 김상수, 윤성영, 유혜영 선생님, 신수경 선생님, 이수정 선생님, 윤무석, 민보령, 신용규, 류재동, 류기정, 김양희, 신정금 선생님, 그리고 박희옥, 박유경, 이규식, 선종구, 전일 선생님 다 같이 박수로